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1800여 개 원격 수업 콘텐츠 공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원활한 원격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급별, 교과별로 제작한 원격 수업 콘텐츠 1800여 개를 학교 현장에 공유한다. 원격 수업 콘텐츠는 온라인 개학 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영상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포털을 통해 초등 1000여 개와 중등 80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급별 교과별, 비교과, 전문교과, 자유학기 활동, 프로젝트 수업, 놀이중심 교육 활동 등의 초, 중등 콘텐츠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콘텐츠 공유와 함께 경기 원격교육 선도학교 함께학교 먼저학교 운영 사례집도 제작,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온라인 개학 전 원격 수업 준비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사례집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개학 뒤 초등 51교, 중등 72교의 실제 원격 수업 사례를 담아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이달 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형 배움 중심 수업 디자인 동영상 90편을 제작해 학교 현장과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수업 콘텐츠 공유와 사례집이 현장 교사들의 원격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등교 개학 뒤에도 온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러닝, 혼합형 학습, 콘텐츠를 탑재해 원격 수업이 미래형 수업으로 학교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있는 원격교육 선도학교 495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367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원격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늘해랑학교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더민주, 의정부 1. 도의원은 지난 5월 1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사업인 늘해랑학교 운영에 관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해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 대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학 중 계절학교로 아이들의 알찬 방학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 제공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 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 연대 대표자들은 현재 현장에서는 복지관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져 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장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학교를 교육 장소로 개방해 줄 것과 강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학 중 교육 및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협소한 장소는 인근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질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강사 채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는 해당 부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사억 5,200만 원 상당 농축산물 꾸러미와 도시락 경기도에 기탁.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억 5,2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 7,500개와 도시락 45,495개를 경기도에 기탁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지우호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부본부장,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강기태 경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1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꾸러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배분 협업식을 개최했다. 3만 원 상당의 즉석밥, 감자, 사과 등의 농축산물로 구성된 꾸러미와 도시락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내 저소득층 52,995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우호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부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긴급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과 농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국민생활 활력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해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귀중한 성품을 기탁한 농협 경기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 경기도 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 지급을 진행 중인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 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 가구, 3조 2,730억 원, 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 1조 8,342억 원, 가 신청해 56%의 지급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 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주말 접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부천, 안양, 시흥, 남양주, 구리 등 일부 시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5일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어즈 전화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3개 시군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5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접수 시작일이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선불카드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는 경기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군별 자세한 접수 일정과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시군별로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거주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 경기도 소방, 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 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 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해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 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 폼 도포 작업 동시 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 화기 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 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 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 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 의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 소방안전 페트롤 단속 대상을 건설 공사 현장으로 확대해 소방 관련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 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대면 시대 주도할 비아웃/AR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 경기도는 제조, 유통, 건축 등 산업 분야의 가상현실, 비아웃, 증강현실, 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비아웃/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내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비아웃/AR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올해 이 사업을 신설했다. 도는 총 5억 7천만 원을 투입, 제조, 유통, 건축 등 분야 자유과제 사건에 각 1억 원, 제조 노하우 전수 AR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획과제 1건에 1억 7천만 원을 개발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획과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제조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대면,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 자격으로는 수요 공급 컨소시엄으로, 수요처는 제조, 유통, 건축 분야 중소 중견기업, 공급처는 비아웃/AR 관련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 타당성 과제 추진 전략 성과 확산 및 파급 효과 수행 능력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http://www.egbis.or.kr 접수 후 사업 계획서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의 비아웃/AR 산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비아웃/AR 산업을 제조, 유통, 건축 등 제조산업 전반에 융합하는 만큼 산업의 파급 효과와 함께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사업공고 www.kbso.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ICT 융합팀 지역번호 031-698-4738으로 문의하면 된다.